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된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일보가 말이죠. 지금 단독으로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산 사저 구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담겨져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 하나인데요. 구주와 변호사가 말이죠. 이 매매 계약서, 이 사저의 이 거래 계약서를 좀 공개해달라. 이런 요청을 2022년도 8월 달에 한 바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경호처에서 국가안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조화 변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를 제기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말이죠. 법원에서 무슨 소리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이 없어. 이미 일부는 다 언론에 나왔잖아.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어요. 양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김현.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방송통신위원을 마치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2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김현희가 본래 이 갑질 많이 하는 여자인데 여성 의원인데요. 오늘 또 이 방송통신에 가가지고 갑질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민이 넘어지고 이 방송통신의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는 사단이 벌어져서 또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렸을 때 버릇 3살 때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이 피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의 피는 아주 더러운 피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뭘 해먹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 출마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선은 그만두고요. 이거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이제 10월 초에는 나오는데 요거 잘라버려야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민심, 당심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이제 원희룡인가 오늘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거 배신의 정치자 이렇게 해서 딱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시간이 되면 말이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조국이가 또 특이한 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바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 압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지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대 교수를 했다는 것이 참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자유일보가 지금 자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지금 사전 거래 매매 계약서 공개하라. 요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구주화 변호사가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걸 자료 화면으로 말이죠. 이 최근에 이제 판결문 내용, 요거를 구주한 변호사가 이제 자유일보에 제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료화면과 함께 먼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판결문 내용인데요. 좀 보이시죠? 자,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것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이 지장에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여 개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 용어가 좀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해요. 예,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도 8월 22일자로 지금 이제 구주화 변호사가 이제 원고인데 요거 그러니까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이 토지 2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산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지 하나는 363-9 토지가 있고 이게 제1토지입니다. 그리고 제2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313번지 토지가 되겠어요.
요 두 개를 이제 맞아면 전부 다 딱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양산사절을 그야말로 이제 궁전과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한 매매 계약서, 그리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 그리고 입출금 내역,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기타 모든 서류를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뭐 자기 친구 뭐 땅이었는데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의혹은 이미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부정거래, 부패 카르텔이 또 여기에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거는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소송을 제기하느냐? 대한민국 소유의 지분이 이전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문재인 김진숙이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이게 왜냐하면 자기 친구 땅을 이게 샀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정당한 대가를 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공개될 때 보호해야 할 이 공익이 훨씬 문재인과 이 김정은이가 비밀로 유지할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런 사익보다도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요 사건 정보는,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하면 충분할 것 아니냐. 그러니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그리고 제6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경호실에서 말이죠. 이거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이제 판결, 지난 27일 날 어제 이제 판결이 내렸는데요. 행정법원입니다. 이 사건 제112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됐다. 이런 걸 보면은 요 문서가 내용상으로 볼 때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국방통일 외교관계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공개될 경우에는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말이죠. 이 개인 식별 정보를, 그러니까 순수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공익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공개하라. 다만 공개로 인해서 이 문재인과 그다음에 김정숙의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사생활에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완전히 이제 정말 이 양산 사절을 사는데 자기 친구 땅 샀다고 하는데 이게 돈을 제대로 준 건지 안 준 건지, 이게 이재명이처럼 부패 카르텔의 일환인지 아닌지 요거를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 끝까지요. 이거 제대로 2심, 3심까지 가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이 평가해주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요. 주말에 이제 열리는 이 집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요 공개 소송 이 판결 내용 요거를 즉각 이행하라. 이러한 압박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김현희가 갑질한 것이 지금 언론에 대해서 특별돼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여는 여대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는 또 시민단체들,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현도 당연히 갔죠. 김현희가 이제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그리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의하러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겠다.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무슨 소리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막았어요. 그러니까 너 뭐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신분증까지 들이밉니다. 이거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이 공무원증이 있으면은 안내도 안 받고 들어갈 수 있어. 예, 국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고성을 지르고 분통통 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직원이 절차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말을 잘라요. 이 직원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간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자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소리 지르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한마디만 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압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항의 압박, 고성, 핍박을 받던 여직원이 결국 눈물을 흘리는 우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끝내 결국 이제 이 김 의원 일행을 타일러요. 한 시민이 자 이렇게 화내지 말아라. 지나가는 사람이라서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화내지 말어. 요렇게 타이르고 있는데 요 시민이 넘어지는 사단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보좌진하고 이제 부딪혀갖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또 쓰러지지 않았다. 요거를 하려고 그 보좌진들이 그냥 본인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졌던 그 시민이 다시 김현한테 화내지 말아라. 왜 공무원할 때 자꾸 화를 내느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주들끼리 또 이제 또 비아냥도 그랬대요. 건드리지 말라. 혼자 넘어지니까 이렇게 떠나는 시민한테 뒤에서 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나 봐요. 자, 그런데 이 김현은요, 이미 갑질로 유명한 인간이에요. 2014년도에도 한 차례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그때가 뭐냐? 2014년도 9월 때인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바로 말이죠. 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이제 이 김현희가 탑승이 자꾸 늦으니까 안타 싶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야 된다. 왜냐면 대리기사들은 이제 시간이 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 김현 일행이 이 대리기사를 때려가지고 말이죠. 갈기뼈 골절과 같은 전치사중의 상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그때도 김현희가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고함을 저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당대표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말이죠. 지금 한동훈은 28%, 일반 국민입니다. 나경원은 19%, 원희룡이 13%, 윤상현 3%. 근데 문제는 뭐냐? 33%가 의견을 유보한 거예요. 이 33%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안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왜냐하면 당원이 80%, 시민이 20%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즉 당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55%, 원희룡이가 19%, 나경원은 14%, 윤상현은 3%예요. 자,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이번에 당대표는 이제 80대 25 돼 있잖아요. 요 기준을 그대로 정해서 했더니 한동훈이 38, 나경원과 원희룡이가 15하고 그 다음에 각각 15, 그 다음에 윤상현이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동훈 1대 나머지 3을 합치니까 말이죠. 38대 34가 나오는 겁니다. 예, 38대 34.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바로 뭐냐? 당원 선거인단의 표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비상이 걸렸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순수 일반 여론조사에서 28%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원 투표하고 일반 투표 요거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38. 그리고 싹 다 합치면 38대 34. 막상 막하. 요거를 지역별로 보면 한동훈은요. 서울에서는 한동훈이가 30, 나경원은 21, 원희룡 13, 윤상현 7. 그리고 TK가 제일 많잖아요. TK에서 보면 한동훈이 33, 원희룡이 19, 나경원 17, 윤상현 4.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한동훈이 32, 나경원 18, 원희룡 16, 윤상현 5. 그리고 보수층, 난 보수야. 요층으로 보니까 한동훈이 42, 원희룡 21, 나경원 12, 윤상현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어대한에 대한 견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여론이 지금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어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견제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캠프의 인문단까지 나온다. 이러한 지금 얘기가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배신의 정치를 하지 말아라. 배신의 정치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이거를 바로 맞받아칩니다.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그러면서 원희룡은요, 이 당정관계가 정치 최종 목표이냐? 당정관계는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자 과정에 불과하다. 왜냐면은요, 원희룡이가 뭐라 했냐면, 대통령과 갈등을 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에 나서느냐? 배신의 정치를 성공하지 못한다. 요거를 맞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진표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요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8개를 갔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하,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장제원, 이 사상이죠. 지역구에서, 지역 당협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 장제원의 측근이 김대식 의회가 의원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한동훈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내용, 요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원희룡은요, 이제 야구팀이 1회 초다. 구도는 반드시 요동칠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은 사실 여론조사하고 당심은 굉장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